밝은 아침 시간대에 흉기를 들고 찾아온 불청객 때문에 늘 이용객이 많던 편의점은 한순간에 범행 현장이 됐습니다. 이미 출혈이 많은 상태셨고 목으로 넘어가는 출혈이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출혈이 있었던 상태셨어요. 복부와 얼굴을 노렸던 공격은 꽤 깊고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범행 후 바로 사라졌다는 범인은 대체 누굴까? 사건 직후 현장을 급히 빠져나가는 검은 차량 한 대가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용의 차량의 주인을 추적했는데 편의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차주의 집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경찰. 그곳엔 끔찍하게 살해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은 이내 현실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차를 세웠어요. 또 차오고 할아버지가. 웬 남성이 지나가는 행인을 뒤쫓더니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2km 정도 떨어진 탁구장에서 봉변을 당한 건 그저 나쁜 우연이었던 걸까? 그런데 자신을 찌르고 도망가는 범인은 분명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재외동포 체류 비자를 받아 한국에 거주 중이던 중국 국적의 56살 남성 차철남. 그는 자신의 건물 세입자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차 씨의 집 수색을 시작했고 그 순간 사건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입니다. 차철남 집에서 시신 한 구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보이는 시신은 차철남이 훔친 검은 차량의 주인이자 피살된 남성의 형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해 차철남을 찾아 나섰고 그날 저녁 시흥뿐 아니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가 마침내 검거됐습니다.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아니요. 피해자들께 할 말 없습니까? 아휴, 참 마음이 아프네. 피해자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시비는시. 태연이 범행을 인정한 차철남은 중국인 형제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차 범행은 계획 범행이라고 인정하고요. 3차에서 4차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1, 2차 범행은 계획했지만 편의점주와 집주인 사건은 그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가고 여사장 혼자 편의점에 있을 때 사건이 벌어진 건 그저 우연이었을까? 언제 온다고 시간을 알고 오는 겁니다. 그 시간 여기 지금 1시 반에 문 열거든요. 이 탁구장에. 이 넓은 도시 중에서도 그곳 또 하필이면 그때 사람들은 그 우연한 만남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이상합니다. 중국인 형제는 아무도 모르게 집 안으로 유인해 살해했으면서 편의점주와 집주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보란듯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체 뭘 계획했던 걸까? 그가 검거된 장소는 시아호 인근. 어차피 자포자기 상태였고 도망갈 생각도 없었기에 그저 배회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그의 플랜 B를 의심합니다.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누구든지 내가 공격한 명분만 제공해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시아오에서 그의 행동은 추가 범행 대상의 물색이고 추가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살인 후에도 범행 장소를 떠나지 않은 이유. 감춰진 그의 진짜 속마음, 그의 입을 통해 들춰집니다. 혐의 전부 인정하는 겁니까? 기왕 뭐 사람 죽은 거는 기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체념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미 사람 2명 죽였는데 1명 더 죽이나 안 죽이나 내 삶에서 달라지는 게 뭐 있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도 나에게 더 손해볼 건 없다.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한 걸로 보여요. 칼부림으로 도심을 공포로 몰아간 차철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남자는 결국 이러나 저러나를 선택한 악마가 됐습니다. 지난 4월 하루가 저물어가던 그 시각
저녁 찬거리를 위해 마트에 들렀던 여성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일어나지 못했고 현장에 119가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거리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건 환자복을 입고 있던 남성. 대뜸 마트에 들어가더니 흉기를 꺼내 여자 점원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점원이 살려달라 애원하며 도망치자 타겟을 받고 손님을 공격했다는 남성. 범행 후 마트 맞은편으로 천천히 이동한 남성은 피 묻은 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여유롭게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남성이 전화를 건 곳은 놀랍게도 경찰서였습니다. 여기 까먹어가지고 사람을 찔러가지고요. 사람을 찔렀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트에서 사람을 2명 찔렀는데요. 누가요? 제가요, 방금.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남자의 기이한 행동. 경찰이 도착하자 담배 한 대 피우고 가겠다며 아무런 동요도 저항도 없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김성진. 광기 어린 살인은 그가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인 걸까?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수는 없고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는 건데 최근의 연구는 선천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그 처한 사회적 환경과 결합되었을 때 범죄가 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개인의 특성도 특성이지만 각자가 처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공격성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취재 도중 김성진과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괴롭힘을 사실 많이 당하긴 했어요. 아마 얼마나 동창생은 다 알 정도로 많이 당하긴 했어요. 본인이 이제 감정 기복에 따라서 힘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행은 자신보다 힘없는 친구들을 괴롭히던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했고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 교도소에 가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날 도망가지 않았던 기이한 행동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김성진은 적어도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주인공,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었던 때가 있었나? 불량스럽지만 공포로서 내가 지배했던 이 순간에 마트에 온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못 걸고 그때 순간이 오버랩 됐을 수가 있죠. 담배를 피우며 한껏 여유를 부렸던 것도 이 상황이 그에게는 모처럼 다가온 희열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연극이라고 하면 어떻게 퇴장해야 멋질까? 갑자기 여기서 도망간다? 모양 빠지죠. 지금 이미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 무대, 여기에서 멋진 퇴장? 이것은 여유롭게 내가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여유롭게. 이 순간 이 장소는 내가 지배자예요. 근데 이 장소를 벗어날 이유가 없죠. 심리적 만족감이 있다면. 지난 3월 충청남도 서천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악마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절대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운동을 수년간 다니던 길이에요. 갔다 올 시간을 알고 있거든요.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근데 그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퇴근 후 매일 저녁 9시면은 집 근처 산책로를 걷던 딸 지은 씨는 비 오던 그날에도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늘 오던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지은 씨.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지은 씨를 찾아 나섰고 새벽 3시경 경찰이 지은 씨를 발견했습니다. 목하고 머리하고 이제 좀 다발성 자상이 있었거든요. 부검 결과도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흉기에 수차례 찔려 참혹한 상태로 발견된 시신. 검거된 용의자는 34살 이지현이었습니다. 12년째 군청에서 근무해왔다는 이지현은 왜 지은 씨를 그토록 무참히 살해했을까? 투자를 했는데 아마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대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이제 걸리면은 이제 뭐 죽이겠다 뭐 그런 이제 그 메모가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지은 씨와 마주친 순간 가던 걸음을 돌려 지은 씨를 향해 다가간 이지현. 돈을 잃은 억울함을 풀 곳을 찾던 이지현에게 지은 씨는 제압하기 쉬운 사냥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CCTV는 범행 몇 시간 전부터 산책로를 왔다 갔다 하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범행 하루 전날에도 이지연은 같은 자리를 서성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세 사건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잔혹하고 가장 냉혹하고 가장 무서운 범죄가 어떤 범죄냐? 이지현의 범죄다. 매일 저녁 6시 해가 지고 딸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아버지의 비명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앗아간 이들.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차철남은 진짜 적어. 내 그 주변 친구들은 내가 피해자 두 분하고 그 사람들이랑 친형제처럼 지냈다. 진술할 정도로. 내 주변은 사람들 별로 없었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다가 그나마 알고 지낸 사람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차철남. 김성진 주변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걸로 확인됩니다.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안부를 나누며 지냈다는 친구와도 2년 전부터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어떤 사회 현상, 내가 사회에 대한 시선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확증 편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교정해줄 누가 없죠. 정서적 교류를 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좌절과 분노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불만을 해소할 극단적이고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게다가 점차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스스로의 선택을 정당화한 걸로 보이는 살인자들.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에게 생긴 불행이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남 탓인 거예요. 흉기를 든 채 길 가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들까지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상 동기 범죄자들. 그들의 심신미약, 정신감정 주장은 반복돼 왔습니다. 오늘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한 60대 남성이 갑자기 불을 질러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여전히 명확한 이유 없이 불특정한 상대를 공격하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지연의 범행에 있어서는 지적장애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답사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인지적 능력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였는지 보다 더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느 정도 진전됐을까? 지난 3월 오랜 논의 끝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됐고 불특정 다수를 해야겠다는 협박을 하면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 강화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이와 더불어 사회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나친 경쟁과 양극화된 사회, 1등이 되지 않으면 낙오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립되고 분노한 사람들. 정신질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빼고, 사이코패스 빼고,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지?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이게 온전히 이 사람 탓만이겠냐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시를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취약한 자존감이 상처를 입으면서 이 분노가 폭발을 하는 게 보통의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 존중을 해주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너무 좁은 거죠. 모든 게 사회 구조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살인자 개인과 그 가족의 탓으로 돌릴 수만도 없습니다. 위태로운 이들을 막아내는 것도 분명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